재밌게 살아가는 아침 일찍 출근할 때 그때의 기분으로 말했다. 재밌게 살아간다라는 거, 재미. 이뤄나가는 과정, 그리고 과정 속에서 얽히고 설키는 그 감정들의 미묘한 터치, 톡톡 튀고 반응이 오고, 반응을 어루만지고 만들어가고, 그리고 뒤처지면 끌어주고 밀어주고 지지해주는 이런 어떤 관계에서 오는 재미지. 사실은 독주한다, 내가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지. 나는 충분히 뭐 팀원들하고 그렇게 했지만 전체 그림에서, 전체 조직이 나아가는 방향에서의, 그러니까 내 울타리의 범위를, 그러니까 부서로 한정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보고 있지. 크게 봤다면 사실은 관심을 더 쓸 것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을 기울였을 것 같아. 물론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 내 안으로 다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크게 보는 거지. 크게 본 만큼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러니까 어떤 반응들이나 내가 얘기하는, 내가 나아가려는, 아니면 조직의 방향에 대한 이러저러한 것들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모아 하고 싶다는 거지. 여기에 사실은 얻는 게 재미가 없는 건, 재미가 없어지는 건,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된다. 사실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래. 경영실적 보고서가 쓰는 게 재미없다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했던 걸 그냥 나열해도 좋겠다, 차라리. 근데 재미있게 보여주면 좋겠다.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했잖아. 근데 이게 남이 봐도 재밌는 거지. 재밌는 어떤 스토리거든. 왜냐면 재밌게 보이는 거야.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재미있었구나.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고 누구한테 도움이 됐고 상을 받아서 어떻게 됐고, 이거보다 너무 딱딱해. 이건 너무 딱딱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재밌게 했네, 재밌게 표현하네, 그리고 여긴 정말 재밌겠네, 직장이 재밌겠다라는 느낌만 준다면 부럽을 사야지. 그게 답인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일을 해야 될 거고, 해야 된다 빼고 옵션으로 가자고. 일을 할 거고, 재미있게 일할 거고, 그 재미를 찾을 거고, 그 재미를 찾기 위한 생각들을 할 거야. 같은 일을 하더라도 뭔가를 할 때 걸렸어. 근데 그 걸림이 정말 고되고 힘들고 재미는 없는 거야.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해봐. 그랬을 땐 좀 판단이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정해서 하는 일들 중에 하나라면 그냥 접어버려도 된다는 거지. 접는 것도 재미잖아. 접기까지의 과정도. 그냥 접을 수 없으니 우리 한번 때려치는 것도 재밌게 정리해보자. 정말 살릴 게 하나도 없는지. 다 버리는 건 아깝다면, 아까 이게 버렸을 때 버리지 말아야 될 것도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런 정리하는 것도 재밌게 이래 해서 뭐 해당 처에서 뭐 의견 수렴해서 그냥 정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재미없어. 솔직히 재미없잖아. 여론이 필요하다면, 물론 그 주제에 따라 그렇지만, 주제가 지금 세상은 내가 볼 때 주제가 넘쳐나야 된다고 봐. 우리는 흔히 자기 일 하기도 바쁘다고 얘기하잖아. 자기 할 일도 바쁜데 이걸 어떻게 공론화하고 여론을 몰이하냐. 근데 막상 사실은 주제에다 올려서 던질 만한 얘기들이 다 오픈한다고 보면 많겠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재미있어하는 주제가 많지 않아요. 그건 뭐 니들끼리 해 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조직원이 500명이면 500명 전원의 관심을 끌을 만한 어떤 주제, 그런 것도 만들어보고, 최소한 각 지역 단위 10명 정도 반타작은 해보자고. 그러면 뭐 30명 정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제라면 너무 좋겠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재미있게 토론하고, 필요한 거 하고 필요 없는 거 버리고, 이거 하려고, 이거 하려고. 그래서 지금 인사하면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 혹시 힘든 거 없었어요? 저랑은 이렇게 하자고. 우리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하고, 이때까지 누군가에게 만약에 재미가 없었던 일이 있다면, 불편했거나 서운했던 게 있다면, 그 사람 실명은 얘기하지 말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익명으로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해야 돼요? 막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말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 일만큼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런 일이 뭐 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면, 사랑관계 문제라면 사랑관계라도 풀 수 있겠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네. 모든 게 다 풀릴 수 있겠네. 어떤 사람과 사람의 힘듦이라면 가교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알 수 있고, 알면 그걸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면 쉽게 풀린다는 거지. 당사자 간에도 물론 용기를 내서 풀면 되는데, 또 여기에 오해의 깊이가, 아니 뭐 쌓여있는 깊이가 남다르다면 또 더 쌓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일이야 뭐 재밌게 하면 돼. 그래서 뭐 실행 프로세스까지도 벌써 그러니까 이걸 또 하고 싶으니까 안달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본원 가서 할 어떤 시나리오를 막 짰어. 그러니까 그 짠 걸 또 실행시키고 싶으니까 조바심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조바심이 생긴 만큼 못 가니까, 지금 내가 여기 있으니까 안절부절한 거.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 먹기에 달린 거야. 예전에 너무 힘들 때는 뭐 조직이 날 버렸네 라는 시각으로 많은 어떤 반성과 되돌이켜봄, 어떤 추억을, 기억을 떠올려서 다시 봤다면, 지금 봤을 때 어떤 한 면을 보는 시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면이 다면일 수 있어. 다양한 면이 있고, 내가 오늘 이거 하면 오늘 이걸 했고, 다른 때라면 저걸 했고,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야. 내가 어떤 식으로 대함에 따라 그 면이 나아가는 게 또 다를 수가 있어. 그래서 세상은 면이 다양하다, 그래서 아니면 많다, 펼쳐진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에 따라 뭐 다양하게 펼쳐지니까 다면 세상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벌써 관계가, 만나는 사람과 얘기하는 거리가 달라지잖아. 달라지고 있고, 내 분위기도, 말하는 것도, 주제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야. 내가 스스로에게 위로를 건네고, 그래도 뭔가를 개척해보자, 뭔가를 해보자, 나아가고자 했을 때 그것이 다소 해낸 어떤 입장에서 볼 때 못하겠냐마는 해내겠지. 결국 어떤 식의 결과를 내겠지. 죽을 때 그게 결과라고 보고 받아들이겠지. 지금도 충분히 만족스러워하니까 그런 거는 충분히 대비가 돼 있고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살다 보면, 살아보니 재미라는 것, 재미있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 것이냐 라는 것에 어울리는 말은 재미있게 산다. 그 재미라는 의미는 단순히 느낀 감정, 기쁨, 슬픔, 재미라는 게 행복? 이게 아니라 플레이할 때 가지게 되는 흥미진진함, 가슴 뛰는, 이게 재미다, 재미에 가깝다 라고 아침에 얘기했듯이, 아침에 출근할 때, 지금 이제 퇴근하면서 덧붙이는 말은 그거지. 재밌게 살아갈 때 어딘가에 적을 둔다라고 했을 때 그 소속을 굳이 국한될 필요가 없다. 살아보고 퇴직할 사람들, 은퇴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봤잖아. 다 전화하고 들어보고
그리고 내 스스로의 생각을 얘기도 하고 내가 여긴 감정에 대해서, 왜냐면 나도 그만둘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고,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서로 느끼는 것, 준비한 것, 준비하고 있는 것, 다양하게 펼쳐지는 어떤 세상에 대해서. 지금도 봐, 바로 코앞에 있는데 초보 운전에 깜빡이 들고 밀어붙이잖아. 잘 가고 있는데 얼마나 황당해. 내가 크락션 누를 정도면 엄청나게 밀고 들어온 거야, 휴대폰. 그러니까 근데 그건 너무했다 라고 알릴 뿐이지 얼마나 알겠냐마는. 그냥 가잖아. 그냥 피해서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납득과 이해, 솔직하게. 그리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만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나서 소주를 마신다라고 했을 때 아까 재미 얘기했듯이, 재미는 느낀 감정,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기쁨을 얘기한다기보다 기쁨을 얻기 위한, 재미라는 건 흥미진진함과 가슴 뛰기에 더 가깝다고 했듯이, 만난다, 술을 마신다, 자주 만나서 소주 한잔이야 이렇게 권한한다는 얘기에서 핵심은 만나라가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로 소주를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야? 그 느낌을 들었을 때 바로 전달해라, 전해라. 그냥 전화든 편지든 카톡이든 만나든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이 전해라야. 전해라. 첫 번째가 전해라. 아니어도 되잖아. 나랑 느낀 감정이 웬일이세요 뜬금없이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뜬금없이가 어딨어 세상에. 그쪽은 뭐 아무 생각 없었을 때 뜬금없이지만, 그래도 그 감성이, 그 추억이, 혹시 그 기억이 있다면 떠올리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영업 관련 책인데,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고객이 생각하는, 고객이 가장 중심에 두는 어떤 그 가치, 기준, 생각, 판단의 기준에 맞춰서 어떤 팔려는 어떤 제품들의 뭐 기능이나 아니면 디자인, 아니면 어떤 비용적인 부분, 할인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는 그거야. 내가 서운하다 라는 얘기를 누군가 했어 나한테. 그러면 내가 서운하게 하지 않았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야. 1차는 뭐야? 서운하다고 느낀 사람이 서운하다는 거야. 1차가 그건 답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서운한 감정을 느낀 거야. 그게 뭐 상하 간이든 동료 간이든 혹은 뭐 뜬금없든 어떤 상황을 떠나서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충분히 어필할 수 있지만, 서운한 건 서운한 거야. 맞아. 그래, 나도 그런 거잖아. 내가 뭘 하면서 버팅길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맞지. 서운하다는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형성해가는 시작이다. 내가 받고 싶다면, 내가 그런 감정을 위로받고 싶다면 위로를 해줘야 되고, 서운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인정해줘야 내 서운함도 알아줄 거라는 거야. 내가 볼 때 시작은 상대를 먼저 인정해주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재미. 재미있게 사는 방법, 재미라는 게 그렇고 저렇고.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을, 그렇지, 살다 보면, 특히 나같이 뭔가를 도모하다 보면 의외로 그런 어떤 감정들이 크게 온다는 거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오거나 막 부딪혔을 때 불꽃이 튀듯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둘러보라라는 얘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네. 쌓인 감정들을 털고 쌓일 수 있고, 어떤 감정이
표현이 됐다, 반응이 왔다. 그렇다면 그 반응에 대해서 그래 너는 그래라, 나는 나대로 산다, 이게 아니고 만나고 풀고 왜 그랬는지, 왜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지, 왜 그런 행동 행위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듣고 묻고 파악을 해서 의도나 오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소를 해야지. 딱히 받아들이지 못하든 어쨌든 그 당시에 그랬을 수 있어도 최대한 실행이 먼저가 아니고 그 일로 인해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에 대한 설득, 설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누가 못하겠어. 그러니까 아와 어의 차이를 또다시 느끼네. 옛날 일이 떠오르면서. 그러니까 너무했다 라고 한다면 내가 그만큼 너무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질 일이 얼마나 재밌겠노. 일터 바뀐 곳에서 또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들을 또 만들어 갔을 때 말은 조심해야지. 그래도 그 말을 조심하는 것보다 뭐가 먼저야? 상대의 마음을 보는 거. 서운하지 않게 하겠다, 이건 좀 이렇게 그 기준을 삼기는 좀 너무 소극적이잖아. 너무 조심스럽잖아.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게 먼저라고 하면 너무 좀 삶이 팍팍하잖아. 그거보다 으쌰 이런 거 해보면 어때?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생각 혹은 마음을 열게 하고 그 마음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기가 아우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서운함조차 있을 때 그냥 얘기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터는 거, 관계를 트는 게 먼저다. 그 관계를 트는 거에 있어서 첫 번째는 내 마음을 트는 거야. 나부터 경계를 없애고 난 들을 준비 다 돼 있어, 응 우리 함께 하자고, 그렇게 같이 가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리고 그 범주는 같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지. 같이 있는 직원들과는 뭐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느낀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같이 하면서 느낀다거나 다른 일들에 연관되면서 좀 궁금한 건 안 궁금해도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왜 대화거리가 없잖아 사실은. 연을 맺었을 때 칭찬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알지 못하면 어떤 칭찬을 하겠어. 격려를 하고, 그지? 챙기고 챙겨주고 언제나 챙겨줄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기댈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내가 먹은 마음가짐, 그게 재밌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금 내가 준비한 마음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은 안 들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영록이나 영탁이나 지영이가 어느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외롭거나 힘들거나 할 때 듣기보다 좀 지루하거나 따분할 때 들었으면 더 좋겠고, 그때 어떤 마음을 품느냐면 세상은 그래도 살아볼만 하다. 어떠한 이유가 있든 간에 세상은 살아볼만 하다. 나이, 장소, 때, 시간 다 불문 상관없이 이렇게 생각해.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허상, 아무것도 없어. 내가 정한 거고 내가 만족한 거나 만족하지 못한 거나 이런 어떤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씩 해가자. 하나씩 하다 보면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값지게 나에게 올 거야. 밥을 한 끼를 굶고 있다면 한 끼를 채울 수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을 만나서 내 외로움을 덜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이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겠지? 이렇게 하나씩 쌓고 쌓다 보면 이해관계라기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어떤
동지애라고 할까? 동지로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지금 얘기처럼 살면 뭐해 라는 말보다는 살아보니 살만하다 라는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네. 그래, 또 봅시다. See you.